네, 안녕하세요. 24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소방관부 그 물리학개론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기 전에 잠깐 보도록 하죠. 23년이랑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출제가 이제 뭐 상난이도 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중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일 수도 있고, 뭐 최상일 수도 있고, 뭐 최하일 수도 있긴 한데, 기준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7급 시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봤고, 그 7급 시험 기준으로 이제 그 난이도가 그 쉬운 문제, 그 다음에 뭐 무난한 문제, 그 어려운 문제의 개수의 분배가 대충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상난이도 출제다라고 잡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3년도 보시면은 그 16개가 하였고, 물론 이제 제 기준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개 정도의 중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문제 정도의 이렇게 상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이제 7급 그 난이도로 맞춰보면은 이제 중난이도 정도다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19개, 뭐 4개, 이렇게 2개니까, 뭐 비슷한 거죠. 이 정도면. 뭐 중난이도의 느낌이 이제 몇 개가 좀 하로 간 건데, 이 정도는 그냥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문항이랑 이제 중문항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보통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브레타 파트라고 해서 좀 일반적으로 빈출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일반 물리학 시험에서 잘 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100점 방지용으로 건들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23년도에 한 개 정도 있었고 24년도는 없었다. 그 다음에 응용을 통해서 이제 난이도를 주는 응용을 통해서 또 이제 상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뭐 한 개 정도, 24년도에 뭐 2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막 어렵게 응용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꼰 것 같다. 라는 느낌. 약한 응용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23년도에 좀 여러 개 있었고 24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개수가 있었네요. 전반적으로 근데 소방관부 시험은 그 이렇게 무난한 그러니까 쉬운 것도 쉬운 문제,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도 조금 배제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도 조금 배제하면서 이 중간에 껴있는 것들을 좀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경향에 따른 이렇게 자세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20년에서 23년, 그러니까 이번에 뭐 24년도까지 같이 포함해야겠죠. 이 정도 5년, 최근 5년이 이 무난한 난이도로 그러니까 막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난이도로 이제 계속 난이도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유지해 가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런 중난이도의 어떤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적어본 겁니다. 개념 문제, 그 다음에 빈출되는 형태들의 유형들, 이런 것들을 이제 7급, 9급 등 공무원 기출 변형이, 그러니까 개념 문제, 뭐 대표 유형 문제, 그 다음에 7급, 9급에서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들을 변형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변형한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 유형 같은 거, 개념 문제, 그 다음에 7급, 9급 기출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높은 난이도 응용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씩 내고 있는데 그게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소방관부의 커트라인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지만 일단은 25문제 기준으로는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높은 난이도 응용이라는 것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출제 경향을 넘는 그런 과도한 공부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개념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일반 물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그 대표 문제들, 대표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누락 없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 풀이의 틀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이렇게 보자마자 찍어내는 식으로 시간 단축하는 어떤 추가적인 방향성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뭐가 대표 유형이냐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알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하면은 뭐 누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은 이제 그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에서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7급, 9급 이런 기출들에 많이 있겠죠. 대표 문제가.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22년 뭐 7급까지 그리고 23년 이렇게 7급까지 그 다음에 뭐 23년 이렇게 지방직 요 정도 난이도를 이렇게 상한으로 잡고
과도하게 이렇게 넘어서서 조금 지나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막 강약 조절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난이도가 좀 중이면은 이게 항상 중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상으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좀 특이하게는 뭐 최상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최상이 나온 적이 없죠. 네, 소방관부는 없고 최상 난이도는 이제 7급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상난이도 정도까지 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여유가 좀 더 생긴다면 조금 오버할 수 있겠지만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전 과목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봤는데 어, 그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실수 안 하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집중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강약 조절을 잘했냐. 이 강약 조절을 잘했어야지 아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아니까 더, 네, 더 실수 없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간 단축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어떤 스킬적인 프리 스킬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역시나 이렇게 대표 유형 같은 거를 기계적 틀을 만들었는가. 이거 어차피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풀기 위한 어떤 기계적 풀이의 틀을 잡는 거죠. 뭐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어, 그 미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고민해 가면서 공부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전 연습이 그래서 중요하다. 음, 이렇게 좋은 모의고사로 하지 않으면 물론 의미가 별로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좋은 모의고사를 갖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제 빈 거,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좀 누락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메꾸고 그 마지막에 물론 할 일이죠. 그 시험 두세 달 전에 할 일이지만 그런 어떤 누락을 메꾸고 누락 찾기,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력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단축 훈련도 하는, 그 다음에 약간 감각적으로 잘 모르는 것들이 나와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 1번 보시면은 그 대표 유형 그리고 개념 문제 또는 그 유사화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완벽 이해하고 이제 기계적 풀이의 틀까지 이렇게 확보해서 보자마자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항이 대표 유형으로 지금 소방관부가 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거의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풀이 스킬과 어떤 풀이의 관점, 그 풀이의 방향성 같은 걸로 이제 시간을 절약해야겠죠. 이런 거는 뭐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이 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자기도 비슷하게 하려고 따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난이도랑 이렇게 무관하게 그 나만의 어떤 풀이의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냈던 어렵게 냈던 이런 거는 풀다가 나중에 하는 거니까 쉽게 냈던 어렵게 냈던 나는 같은 방법으로 실전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어떤 실전 풀이의 틀 같은 것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맞출 수 있는 걸 확실히 맞춰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결국 이 미스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시간 배분, 이 시간 배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실수 줄이는 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은 말로 하는 건 쉽다. 결국 이런 것들은 실전,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지고 털리면서 터득해 가는 거지. 이게 뭐 몇 마디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몇 마디 말로 어, 바로 갑자기 해결되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실전에 뛰어들어서 실전 연습을 진짜 함으로써 잡힐 부분들인 거죠. 어,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적어봤습니다. 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업 커리큘럼으로서 이제 1순환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뭐 영순환, 1순환 이렇게 두 개로 이번에 올해는 좀 나누었는데 그 영순환은 좀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나오는 거, 좀 빈출되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그 먼저 받으렸고, 그 다음에 그 1순환이라고 해서 그 영순환 이외에 이제 나머지를 전체를 받으렸고, 조금 강약 조절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뭐 연력학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연력학 내용이 A, B, C, D가 있으면은 그 중에 B가 좀 빈출되면은 그 B만 영순환으로 먼저 좀 해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리 스킬과 또 이제 조금 완전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프리 스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출됐던 뭐 전체적인 그 기출 유형들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기출된 것들을 대비하는 유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순환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단원 유형별 이렇게 단원별로 여태까지 나왔던 그 많은 기출들, 뭐 7급, 9급, 뭐 소방, 해양, 뭐 기상,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정리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기출된 유형들 이런 것들 따로 더 정리해서 이제 완전성을 기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내공을 향상시키는 방향 이런 것들을 구성해봤습니다. 영순환, 일순환은 이제 저기 아까 써놨던 그 개념과 이렇게 대표 유형 위주의 수업이죠. 누락 없이 개념과 대표 유형을 좀 누락 없이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먼저 했고 그다음 나머지를 뒤로 했다, 뭐 이런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순환은 아까 설명한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순환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한 30개 정도 난이도별로 배치해가지고 쉬운 거 뭐 8개, 뭐 중간 쪽에 한 10개, 어려운 것도 10개 뭐 이 정도 배치해가지고 난이도별로 다 어떤 느낌인지 실전 연습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OT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고요. 이 앞에 부분은. 음,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천천히 너무 차근차근 기본부터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풀이로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 AB가 있고 이렇게 접촉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20N의 힘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질량은 1이고 3인데 이제 B가 A를 미는 힘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표 유형으로 그냥 기본 문제, 대표 유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그냥 기본 문제로서 이제 박스 치는 방식으로 많이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전체 박스라는 걸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라는 물체의 박스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물체에 이렇게 박스를 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박스만 채우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어떤 기계적 풀이법을 좀 잡아드렸었고, 여기다가 이제 뉴턴 2법칙 문제니까 그 F는 MA를 이제 박스를 채우면 됩니다. 이 표를 채우면 되죠.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것은 그 내가 체크한 그 박스 안의 질량이니까 여기선 4kg이고 여기선 1kg, 여기서는 3kg이 되겠죠.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그 박스가 외부로부터 받는 알짜 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체 박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받고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5가 되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전체 박스나 A 박스나 B 박스나 같은 가속도로 채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A라고 박스를 치면은 A 박스가 외부로부터 받는 힘은 지금 오른쪽으로 20이랑 이제 B가 A를 미는 힘, 뭐 스몰 F랑 해가지고 20 빼기 F로 쓸 수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스몰 f죠. 왜냐면은 B가 A를 미는 힘, 요 스몰 f를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줄에서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1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 풀이법이고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힘 20이라는 게 질량비 1대 3으로 쪼개진다라고 해서 감각적으로 빨리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가 받는 알짜임은 이제 5고 B가 받는 알짜임이 15가 되는 거죠. 근데 A를 딱 봤더니 왼쪽으로 20을 받고 있는데 알짜임이 5라는 것은 누가 15로 왼쪽으로 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B가 A를 밀고 있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뭐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은 이렇게 빠르게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앞에 풀어드렸던 게 이제 정석 풀이고 그걸 연습하고 거기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다음 감각적인 풀이로 나아간다.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는 게 좋겠죠. 기본 문제 하나를 너무 좀 길게 말했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죠. 1번은 뭐 쉬운 문제 하라고 보고요. 2번도
쉬운 문제 하라고 보입니다. 그냥 개념, 대표 유형 문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ABC로 이동하는 그 진자 운동에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A에서 C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는 A에서 C까지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A에서 C까지 변이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니까 이동 거리가 그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맞는 거겠죠. 그럼 니은 보시면 A에서 C까지 가는데 물체가 등속도, 속도라는 것은 이제 속력의 크기와 그다음에 속도의 그 방향성까지 계속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벡터기 때문에 크기 방향이 다 똑같아야 등속도인데 지금 방향성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 등속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 디귿 보시면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이제 몇이겠는가?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심력이 알자 힘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자 힘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은 B에다가 박스 치고 보면은 당기는 T와 밑에 중력이 있죠. 근데 지금 이 T와 mg의 차이가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자 힘인데 힘이 남아 있는 거죠. 힘이 남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거니까 어, 알자 힘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개념 문제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 3번은 약간 중문제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근데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주고 싶은 문제, 그냥 주는 문제 이런 느낌이고 중이라 그러면은 주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최상위권을 딱 선별하는 뭐 상문제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문제죠. 중문제 출제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방향성의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거나 시간 지연 아니면은 뭐 약한 응용으로 조금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응용이기 뭐 약한 응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미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공부했겠거니 뭐 이런 것들을 중으로 보통 배치하고 있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도 어, 그 1순환이던 2순환이던 어떤 중요 문제로서 중요 스타일의 문제로서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그 위로 던지는 그 속력을 높게 하면은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가 커지고 그다음에 최고점의 높이가 크다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크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한 문제가 어, 그 응용 문제로서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기출된 것 같습니다. 뭐 7급에도 나왔었죠 이미. 계속 읽어보죠. 그러면은 기억 보시면 올바른 거 찾기고 기억 보시면 최고점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그 알자 힘이라는 것은 알자 힘은 중력밖에 없죠. A, B, C 모두. 그래서 A랑 B랑 똑같다. 이거는 그냥 주는 지문이고요. 그다음 니은 보시면은 최고점에서 물체의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이라고 했는데 이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결국 여기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랑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지금 그 속력을 물어본 거죠. 누가 더 그 뭐 속력이 크겠는가? 네, 그렇게 굳이 안 풀고 최고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점에서 풀어보면은 위치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A, B는 지금 C는 보는 게 아니죠. A, B만 보는 거죠. 그 A, B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똑같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이제 누가 크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이 Vx랑 지금 관련되어 있죠. 왜냐면은 질량은 지금 똑같으니까요. 그 Vx가 최고점에서 큰 것이 시요. 그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운동 플러스 위치인데 위치는 지금 똑같고 A랑 지금 B랑 비교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최고점에서 Vx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점의 높이가 똑같죠. A, B가. 그럼 아까 했던 거에 의해서 최고점의 높이가 같다는 것은 Vy가 똑같다는 거죠. 얘가 동일하다는 것은 Vy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중에 떠 있는 이 시간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수평거리를 봤더니 이 Vx 곱하기 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인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AB가 똑같은데 이 L이 지금 B가 크죠. 그럼 Vx도 B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Vx가 B가 크니까 그 운동 에너지도 B가 큰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도 B가 큰 것이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H 최고점, 그다음에 VY, 그다음에 T 공중 비례한다. 이런 게 자주 나온다는 걸 알고 내가 이거를 숙지하고 있었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뭐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그 물체가 던져진 그 순간부터 수평미원까지 다시 도달하는 거, 이게 t 공중을 말하는 거죠.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t 공중은 결국 그 vy랑 관계 있고 h랑 관계 있는 것인데, 비례하는 것인데, 지금 b랑 c를 비교하는데 b가 h가 높으니까 vy도 큰 거고 t 공중도 b가 큰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길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이것도 이제 추가 유형으로 받으렸던 문제랑 아예 똑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 물론 풀어보지 않았어도 맞출 수 있는 무난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출제자의 입장이 주는 문제로 주고 싶었던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중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죠. 이것도 1번에서 풀이했던 그 어떤 박스 풀이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박스는 정지해 있으니까 굳이 뭐 쓰지 않고, 이렇게 F는 이렇게 MA라고 한 다음에 전체 박스는 빼고 그 A 박스, B 박스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박스가 지금 받는 힘은, 이렇게 박스 치고 봤더니 여기 장력, 여기 장력, 그 다음에 B가 A를 이렇게 밀고 있는 어떤 수직항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A는 ET에서 그 N을 뺀 거, 뺀 게 아니고 더한 거죠. 그 ET랑 N을 더한 게 지금 위쪽으로 주는 힘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지구가 A를 당기는 이렇게 중력이 있겠죠. 이게 50이죠.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알자 힘은 0일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50이라고 써야겠죠. 위쪽으로 주는 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주는 힘 합쳐서 이렇게 0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B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B박스를 치면은 또 장력, 이렇게 장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A를 N으로 밀었으니까 또 A가 B를 N으로 밀겠죠. 그 다음에 중력은 또 30이 있겠죠. 그러면은 ET가 이 위쪽으로 주는 힘 ET가 아래쪽으로 주는 힘 30 플러스 N이랑 같아서 정지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F는 MA로 쓰려고 하면은 마이너스로 써야겠죠. 이렇게 0이다. 됐죠? 그러면은 B박스에서 ET가 30 플러스 N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30 플러스 N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2N이 0이니까 N이라는 것이 이렇게 10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뭐 제가 당연하게 여기 TT 이렇게 똑같다고 썼는데, 이거는 당연하죠. 이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줄은 같은 장력이니까 이게 TT. 그리고 지금 ET 이쪽에서도 같은 줄 같은 장력이니까 뭐 T 프라임 T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건데, ET랑 ET 프라임이 같으니까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냥 보면 바로 이거는 TTTT 이렇게 네 개가 써지면서 시작해야겠죠. 직관적인 거죠, 이런 거는. 4번도 뭐 하 또는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원추 운동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하라고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것은 실이 추를 당기는 그 힘의 크기가 그 mg보다 크냐라고 했죠. 지금 요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왜 안 써지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운동은 음, 이 내부 관점에서는 힘의 평형이죠. 그 외부 관점에서는 알짜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장력이랑 이렇게 중력이랑 이렇게 합친 게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합성한 것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장력이랑 중력이랑 원심력이랑 힘의 평형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니까 그 세 가지 힘을 이 삼각형으로 모을 수가 있죠. 그럼 이쪽이 mg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원심력이 있을 거고, 여기가 장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이 추를 당기는 이 장력이라는 것은 이 중력보다 크겠는가? 크죠. 삼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이쪽 길이 높이보다 무조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의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일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추의 그 원운동 주기라 그랬는데, 지금 구심력을 써보면은 원심력을 써볼게요.
원심력이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여기 밑에 mg라는 거에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그게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라는 그 원심력을 이제 m의 아래 그 오메가를 t분의 2파이라고 써서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우고 이제 t의 값을 구해 주시면은 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디귿 디귿. 글쎄요, 뭐 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워낙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고 뭐 크게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하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죠. 6번은 그래도 조금 시간 지연도 있고 해서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짜리와 질량이 2m짜리의 그 위성이 똑같은 궤도로 돌고 있네요. 그 케플러 법칙에서 같은 궤도로 지금 돌고 있죠. 하나의 행성을. 그러면은 그 3법칙에 의해서 궤도가 지금 똑같으니까 뭐죠? 그 공전 주기나 공전 주기가 똑같겠죠. 왜냐면 t제곱분의 그 r3승이 일정하던데 이 r이라는 것은 이제 장반경이고요. 근데 같은 궤도니까 장반경이 같으니까 이 t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q의 주기가 t라고 했는데 이 p의 주기도 t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타원 ABCD의 면적이 s인데 q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면적을 이렇게 쓰는 거죠. 쓸어가죠. 이렇게 쓸어가는데 이때 5분의 1t가 걸렸대요. 그럼 이 파란색 면적이 지금 5분의 1s였다는 뜻인 거죠. 올바른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A에서의 중력은 이제 QP 봤을 때 이제 몇 배 차이 나냐라고 했죠. A에서 그 만류 인력이 지금 둘이 G에 그 R제곱분에 이렇게 M이라고 쓸 때 행성 질량 똑같고 G 똑같고 떨어져 있는 거리 똑같으니까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 있는데 그게 지금 1대 2죠. P가 1이고 Q가 2죠. 질량이 M과 2M이니까. 그러니까 Q가 2배 크다. Q가 P의 2배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P가 C에서 D까지 운동한다. P라는 게 C에서 D까지 운동하면은 지금 이만큼을 쓸어가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5분의 1t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빨간색 면적이 지금 5분의 1s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데 파란색 빨간색이 누가 봐도 다르죠. 4분의 1짜리보다 작은 게 파랑이고 이 4분의 1짜리보다 큰 게 빨강이니까 누가 봐도 다르죠. 그래서 5분의 1t가 아니더라. 심지어 4분의 1t보다도 클 것이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은 Q가 B에서 C까지 Q가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지워보겠습니다. Q가 B에서 C까지 이렇게 주황색을 쓰고 가는 동안 이제 Q의 중심과 어, 그 F를 그 이은 선분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 지금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은 4분의 1보다도 커야 되죠. 면적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커야 되는데 이게 5분의 1s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5분의 뭐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빼줘야겠죠. 2분의 1이 아니고 그쵸? 그 2분의 1s에서 절반 넓이에서 5분의 1s를 뺀 거만큼의 넓이겠죠. 그러면 얘가 10분의 3s죠. 맞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죠. 7번도 파문제죠. 이렇게 보자마자 이거는 답을 찍어낼 수 있는 또 쉬운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주기라는 것은 단진동에서 그 2파이 루트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곱해가지고 k 넘기고 그 나머지 쓰시면은 답이 t제곱에 4파이 제곱 m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8번 뭐죠? 8번도 여러 번 기출됐던 그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죠. 가군동량 보존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A의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그 A의 오메가가 3파이죠. 그 다음에 지금 B라는 것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궈서 놓은 건데 B가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그 외부 토크를 작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분 동량이 보존될 것이고, 그러면은 새로운 관성 모멘트인 A 더하기 이렇게 B가 되겠죠.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관계 있는 거죠. 질량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시그마 mr 제곱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되고 A의 부분 더하기 B가 추가됐으니까 B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오메가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원판 같은 경우에 그 암기하셔야겠죠. 이거는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2분의 1의 mr 제곱인데 그 2분의 1의 A가 질량이 4m이고 A의 반지름이 2r이죠. 그럼 여기서도 A의 관성 모멘트 써주시고, 그 다음에 B의 관성 모멘트를 써야 되는데 2분의 1의 B가 질량이 2m이고, 그 다음에 R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그 오메가다 이렇게 풀어야겠죠. 뭐 이것도 이렇게 중이라고 저는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시면 오메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mr 제곱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숫자만 쓰면은 여기서 4, 그 다음에 2니까 8, 8, 3, 24, 파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역시 8,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 오메가라는 것은 9분의 24파이, 3분의 8파이라고 해서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mr제곱을 지우고 내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도 그냥 기본 문제라고 해서 하라고 봐야겠습니다. 보시면은 2m짜리 질량이 V로 가다가 부딪혀서 멈췄고 m짜리 질량이 2V로 가다가 이렇게 멈췄어요. 그러면은 지금 운동량 변화가 충격량이고 그 인테그랄 FDT, 그 다음에 F 평균 힘,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평균 힘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가 지금 A랑 B가 둘 다 그 EMV로 일치하죠. EMV에서 0으로 됐으니까 일치하는데 이 T라는 것이 B가 크니까 T라는 것의 평균 힘이 더 작은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림 보고도 알죠. 평균 힘이 B가 여기고 A가 여기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그냥 그래프만 봐도 A가 짧다. 그 다음에 충돌 전에 그 운동량의 크기는 AB가 EMV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에 그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큰 거죠. 뭐 이런 식을 쓸 필요도 없었네요. 그냥 그림 보고 바로 끝나니까 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10번 그 베르누이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파이프가 나오면 첫 번째 그 연속의 정리 떠올리는 거죠. 그 AV가 그 일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에서 각각 포인트에서 에너지가 같다라는 그 베르누이 정리 떠올리는 거죠. 그 2분의 1, P 더하기 2분의 1의 그 로브이 제곱, 네, 플러스 뭐 이렇게 로지 H가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쓰는 건데 단면적이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A도 일정, V도 일정이죠. A, B, C가 다 똑같은 거죠. 단면적도 같고 순간순간 속력도 같고 속력이 같으니까 여기도 같은 거죠. 그렇죠? 올바른 것은 그 유체의 압력은 A, B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B 같은 경우에 H가 낮으니까 B 같은 경우가 P가 크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유체의 속력이 A랑 C랑 같냐? 이거 아까 1번에서 했죠. 그 다음에 B랑 C의 압력 차이가 몇이냐라고 했죠. 그러면 B에서의 그 압력 더하기 로지 그 B에서의 그 높이 낮은 곳이니까 낮은 곳을 여기를 0이라는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라는 곳의 압력 플러스 로지 EH가 아니고 3H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압력의 차이라는 것은 로지 3H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B에서 다시 쓰면은 B랑 A를 기준으로 한번 또 써보면은 그 B 더하기 0이라는 것은 A 더하기 이렇게 로지 H라고 또 쓸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그 AB의 압력 차이가 P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AB의 압력 차이인데 얘를 지금 P라고 했으니까 3P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하나 정도 살짝 집어넣은 것뿐이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중이라고 쓸 수는 없고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P가 맞죠. 네, 베르누이식 이렇게 AB와의 관계
A 쪽에서 에너지가 B 쪽에서 에너지다. 그 다음에 B 쪽에서 에너지가 C 쪽에서 에너지다. 이렇게 두 번 쓰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기본 문제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얻은 열은 잃은 열이다 라는 그 영법칙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B를 처음 집어넣을 때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얻은 것은 이제 A가 얻었죠. 근데 열 용량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C의 델타 T 지금 3T까지 올랐으니까 T에서 2T만큼 올랐죠. 그 다음에 물도 있죠. 그래 물의 열 용량. 그 다음에 물도 지금 T에서 3T로 이렇게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은 지금 B가 잃었는데 B라는 것은 열 용량. 그 다음에 델타 T가 10T에서 3T니까 이렇게 7T만큼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크기가 둘이 같은 거죠. 얻은 크기와 그 잃은 크기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B의 연용량이 A의 두 배다라고 썼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게 A의 두 배니까 이렇게 14, C의 A,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 곱하기 CA로 바꿔서 그러면 C의 그 물, ET라는 것이 뭐 12의 C의 A, 이렇게 T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어, 그 액체 연용량 A라는 것의 액체 연용량은 지금 물이 아니고 그냥 액체라고 썼나요? 어, 그러면 네, 물을 액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6배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온도가 이렇게 4T고 여기가 T고 그 다음에 ABC를 연결했다. 그 다음에 접촉한 이 부분이 이제 2T다라고 줬네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제 B와 그 C에서 이동하는 열량이 같다. 지금 하나의 이렇게 연결 파이프라면은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열이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그 열이 C랑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ABC가 다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같은 시간에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그 열이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A 기준으로 적어보고 B 기준으로 C 기준으로 적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KA라고 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지금 2L이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S고 온도 차이는 지금 4T에서 2T, 2T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KB고 B라는 것은 길이는 L이고 단면적은 S고 온도 차이는 2T에서 T니까 이게 T고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이제 길이는 3L이고 단면적은 ES고 온도 차이는 4T에서 T니까 이게 3T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조금 바꿔보면은 음, 잠깐만요. 자, 어, 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숫자만 보면은 KA랑 이쪽에서 숫자만 쓰면은 그냥 1인 거죠. 그 다음에 B도 KB라고 쓰고 여기 숫자만 보면은 1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STL을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 여기도 KC라고 하고 STL을 이렇게 나누고 숫자만 보면은 이렇게 3, 3 지워지고 이렇게 2가 남죠. 그러면은 2 대 2 대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그 응용 문제의 어떤 유명한 스킬로 푸는 방법인데 이거를 그 7급 예상 문제로 계속 꼽고 있었는데 7급이 아직 안 나오고 이게 소방 간부가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상문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응용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구간을 그냥 적어가는 건데 이제 A에서 이렇게 B 구간, 그 다음에 아, 네, B에서 이렇게 C 구간, C에서 D 구간, D에서 A 구간 이렇게 네 개의 구간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1법칙을 적어 보겠습니다. 델타 U, 델타 W를. 그러면은 AB 같은 경우에는 음, BC부터 그냥 적어 볼게요. BC부터 보면은 왜냐면 문제에서 그 B에서 C가 지금 OQ라고 썼으니까 받은 게 B에서 C는 이제 OQ라는 열을 받았어요.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일정한데 지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델타 W가 플러스죠. 그러면은
델타 Q도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서는 흡수한 열량이 되겠죠. OQ는 이거는 흡수한 열량입니다. 그러면 델타 U는 없겠죠. 그 다음에 델타 W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BC 구간에서의 델타 W가. 그 다음에 DA 구간을 보면은 DA는 그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줄었으니까 델타 W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델타 Q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방출한 열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빼기 3Q라고 적어야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 없으니까 0이고 여기서 델타 DA 이렇게 적어보죠. 음,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델타 Q 이렇게 AB라는 것은 그 AB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델타 W가 없죠. 왜냐하면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 값이겠죠. 델타 Q AB라는 것은 뭐 이게 델타 U AB 이렇게 적고 여기는 0이다 이렇게 적어보죠.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도 델타 Q 이 CD라는 것은 보면은 이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겠죠 얘는. 그 다음에 W는 없고요.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기계처럼 적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적은 다음에 왜냐하면 이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적고 바로 시작하면은 이제 CD 과정에서 잠깐만요. 조건이 하나 더 있겠죠. 이 효율이 4분의 1이래요. 그럼 이제 조건들을 써내려가겠죠. 첫 번째 이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효율을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효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죠? 그 흡수한 열량, 지금 흡수한 것이 OQ1, OQ 흡수했죠. 흡수. 그 다음에 또 흡수한 것이 델타 Q, 이렇게 AB. 이렇게 두 개를 흡수한 거죠. 그 다음에 그 1이라는 것은, 그 알짜 1이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근데 이 알짜 1을 어떻게 쓸 수 있죠? 1을 한 것이 지금 B에서 C까지 가는 이 델타 WBC고, 그 다음에 1을 받은 것이 델타 WDA 이렇게 써지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에서 이 델타 WBC 빼기 델타 WDA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델타 WDA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플러스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굳이 마이너스라고 적지 않고 어차피 이 부호가 잠깐만요. BC가 마이너스고 여긴 잠깐만 BC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죠. 그 부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알파벳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더해주면은 EQ라는 것이 델타 BC 더하기 델타 DA죠. 얘가 지금 EQ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을 알 수가 있죠. 델타 Q AB라는 것을. 이게 3Q가 돼야겠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뭔가 봤더니 CD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음, 그쵸? 근데 지금 이 델타 UCD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AB랑 CD랑 똑같죠. 이 절대값은 둘이 똑같겠죠, 지금. 이 부호만 다른 거지, 이 절대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AB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그 감소량도 3Q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이렇게 딱 기계처럼 쓸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시키는 거, 4분의 1 적어준 거 그냥 그대로 쓴 것뿐이죠.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이제 QAB 이 부분이 이 델타 UAB고 그게 델타 UCD랑 똑같음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온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죠. X축이 있고 0과 3D인 곳에 이렇게 AB가 고정되어 있다. 그다음 A의 전하량이 이렇게 Q다라고 하고 2D인 곳에서의 전기장을 물어봤죠. 전기장이 0이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AB가 같은 부호여야지만 이 사이에서 전기장이 0 되는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플러스 Q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플러스 모르는 대문자 Q 가정하고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놓고 얘가 받는 알자 힘이 0인 거죠. A가 밀고 B가 밀고 이게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랬을 때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적어보죠. 어,
전기장 0 되는 걸 먼저 쓰기 위해서 그 K의 이 아래 이 제곱분에 이 Q 곱하기 1이라는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K의 아래 제곱에 이 Q의 1이라는 그 왼쪽으로 미는 힘과 같다. 이렇게 먼저 쓰죠. 그럼 대문자 Q라는 것은 이렇게 4분의 1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AB 사이의 전기력을 구해 보시면은 K의 아래 이 제곱분에 Q가 되겠죠. 근데 이제 Q라는 대문자 Q라는 것이 4분의 1 Q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은 되겠죠. 숫자만 보면은 여기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4분의 1이 나오니까 그 36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답이겠죠. 뭐 쭉 정리해 보시면 5번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번도 그냥 하라고 봐야겠죠.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제가 틀을 만들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같은 부호가 있으면 전기장 0 되는 것은 여기 있고 다른 부호가 있으면은 전기장 0 되는 것이 여기 또는 여기인데 이 둘 중에 어디인지 아는 방법은 이 A랑 B의 절대값 Q가 작은데 옆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틀을 만들어 드렸던 어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죠. 15번도 그냥 기본 문제로 봐야겠습니다.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송전선에는 교류가 흐르냐? 교류죠. 기본적으로 그냥 교류인 거죠. 당연한 거죠.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직류를 쓰진 않죠. 그 다음에 변압기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 아 교류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고 여기도 뭐 교류 표시도 있죠. 집에서도 교류, 이 직류 교류 막 섞여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도 이게 상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게 생각을 해봐도 이 직류라고 답할 수는 없죠. 교류다.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변전소에서의 송전 전압을 높인다. 지금 기본적으로 1초마다 전기를 쏴주고 있는 그 에너지는 똑같다라고 출제한 거죠. 똑같이 쏘고 있는데 VI로 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쏘고 있어요. 근데 일정한 P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전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손실 전력이라는 그 I 제곱 R이라는 것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A, B를 봤을 때 R 값이 똑같으니까 R분의 V 제곱에서 R 값이 똑같으니까가 아니고 V 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R이 작은 애가 큰 거죠. 그래서 A가 크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손실 전력은 여기서고 소비 전력은 여기서고 지금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로 봐야겠죠. 5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됐다. 그러면은 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직선도선이 K의 그 R분의 그 I로서 이 튀어나오게 하는 이 방향성을 여기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두 선은 5점의 자기장을 못 만들고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이거는 못 만들고 그 반원이 만들겠죠. 이쪽으로 있는 반원이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상수는 다르죠. K 프라임의 그 R분의 I 제로인데 반원밖에 없으니까 절반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이건 암기값이죠. K라는 것은 그 2파이분의 U고요. 유제로. 그 다음에 K 프라임이라는 것은 2분의 U제로. 이렇게 암기한 값이어야 하죠. 이거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었다라고 푼 거죠.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4분의 그 I 제로 이쪽에는 2분의 뭐 I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I죠. I는 그 2분의 I 제로. 잠깐만요. 파이를 빼먹었나요? 여기 파이를 빼먹었죠. I라는 것은 이제 2분의 파이 I 제로.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도 기본 회로 분석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전기 용량이 CC, EC, EC라고 하네요. 그리고 V를 걸었고요. 처음에는 스위치 A에다 연결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CC, EC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합성 전기 용량이 EC죠. 그러면 이쪽이 EC고 여기도 EC니까 전압이 똑같이 분배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V가 분배되고 여기도 그 2분의 V가 이렇게 분배되겠죠. 그 다음에 B에다가 연결하면 C, EC, C, EC 이렇게 되겠죠. 여기 V고요. 그러면은 지금 V라는 것이 2대 1로 분배되겠죠. 여기 양단도 V고 여기 양단도 V니까 여기 2대 1, 여기도 2대 1 이렇게 분배되겠죠. 아 잠깐만요. Q는 CV에서 Q가 똑같은데 C가 1대 2니까 V는 2대 1 맞죠? 2대 1로 분배되겠죠. 그럼 여기가 그 3분의 2V, 여기가 3분의 1V 이렇게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이랬을 때 지금 P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죠. A에다 연결했을 때는 P에 걸리는 전압이 2분의 V였고 B에다 연결했을 때 P에 걸리는 건 3분의 2V죠. 그럼 몇 배냐라고 했을 때 3분의 그 4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기본 문제로 이미 틀을 잡았던 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뭐 하라고 봐야겠죠. 기본 문제로 보겠습니다. 입자가 양이온 이게 양전하겠는가?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손 법칙을 썼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이 이제 힘의 방향, 구심력의 방향이죠. 첫 번째 손가락 여기 두 번째 손가락 놓으면은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전류 방향이 되겠죠. 근데 입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이 똑같으니까 플러스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한 시간은 지금 원운동할 때 주기가 그 BQ분의 2파이 M인데 지금 반원이니까 절반짜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BQ분의 파이 M이다.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를 세게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속력이 높아지겠죠. 풀었으니까 전기장이 지금 아래쪽이라고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랬죠? 어디죠? 아 여기 있죠. 아래쪽 전기장이니까 이쪽을 세게 하면은 플러스 입자가 더 가속을 받아서 여기서 속력이 더 커지겠죠. 근데 반지름이라는 것은 지금 BQ분의 MV인데 속력이 커지니까 반지름도 커진다. 그냥 직관적으로 딱딱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다. 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이순환에서 받으렸던 문제긴 한데 여기서 나왔네요. 이것도 뭐 7급에 나올 걸 기대하고 받으렸던 건데 서방에서 좀 먼저 나왔군요.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거 상문제로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출제 의도가 상으로 느껴집니다. 가는 그 약간의 응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어떤 교류 전원에서 뭐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L에다가 연결했어요. 코일에다 연결했으면은 F를 키우면은 어떻게 되죠? XL이 2파이 FL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죠. 그러면은 지금 저항과 어떤 단자 이렇게 하나만 연결한 거니까 XL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R이랑 XL 이게 커지니까 그 임피던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R과 L만 연결한 상황에서 XL이 커지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임피던스가. 근데 V가 일정하니까 I는 떨어지겠죠. 총 전류는. 그러면은 그 I 곱하기 R이라는 값도 다른 말로 이렇게 VR 이 값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코일 V 그 L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커져야겠죠. 떨어지니까 커져야겠죠. 전체 V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쪽이 떨어지니까 한쪽은 커져서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축전기를 연결했다 그러면은 반대가 나오겠죠. 왜냐면 XC가 떨어질 거고, 그럼 Z가 떨어질 거고, 그럼 총이 커질 거고, IR이 커질 거고, 그러면은 반대로 I 곱하기 저 축전기의 XC라는 것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V, C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A에 연결했더니 커졌다라는 것은 지금 코일을 말하는 거고, 작아졌다라는 것은 축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에 연결한 게 지금 X이기 때문에 X가 코일이다. 이렇게 답한 거죠. 그 다음에 Y가 축전기다. 이렇게 답한 거죠. 20번 보겠습니다. 뭐 20번 기본 문제죠. S1P, S2P니까 지금 이게 두 번째로 어두운 데죠. 그러니까 경로 차이라는 것이 2분의 람다의 두 번째로 어두운 거니까 두 번째 홀수인 이 3인 경우죠. 이게 경로 차이일 때죠. 넘어가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도플러 효과식 그냥 기본식들 딱딱 빨리빨리 적어서 끝나는 문제죠. FB라는 것은 기본 진동수 F에서 그 음속 적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있는 게 음원이니까 그 음원의 속력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귀는 듣는 쪽은 이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0을 적고 그냥 부호를 결정하는 것인데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FB가 커져야 되니까 이게 빼기로 해야지 커지죠. 그다음 FC라는 것도 VV 적고 그 다음에 지금 귀가 이동하고 있죠. 5분의 1 V로 듣고 있는 부분이 여기는 0이고 부호를 여기 결정해야 되는데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FC가 커지는 방향으로 들려면 플러스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누기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가문제. 그 다음에 22번 보면은 D만큼 떨어진 곳에서 볼록 렌즈 놨더니 이제 2분의 3D만큼 떨어진 곳에 상이 맺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은 실상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실상이죠. 그 다음에 상의 크기는 그 물체의 크기 몇 배냐라고 했죠. 그 배율을 물어본 거죠. A가 D고요. 그 다음에 B가 2분의 3D죠. 그것이 이제 F분의 1인 상황이죠. 근데 배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그 A분의 B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지금 마이너스의 의미는 뒤집혔다는 뜻이고 2분의 3의 의미는 물체의 크기가 2분의 3배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렌즈의 초점거리는 여기서 구하시는 거죠. F값 구해보시면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거다. 딱 봐도 2분의 1은 아니죠. 22번도 그냥 기본 문제 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뭐 23번, 뭐 4번, 5번 요거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로 더 보이네요. 23번 보시면은 올바른 것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1에 있을 때 전자 에너지가 아니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1에 있을 때 가장 작다. 그 다음에 3에서 2로 에너지가 낮은 대로 떨어지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가 이람수 맞고요. 여기가 문턱 진동수 맞고요. 기울기가 H 맞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EF를 비추면은 이제 광전자가 나올 거고요. 진동수가 F보다 작으면은 빛의 세기를 아무리 높여도 전자가 방출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기본 문제죠. 개념 문제죠. 이런 건. 5번 하문제로 봐야겠습니다. 23하, 24하, 25도 하죠. 25번 보시면은 운동 에너지와 드브로이 물집합 파장. 운동 에너지 너무 많이 했던 문제죠. 이런 것도 에너지라는 것은 뭐 EM분의 P의 제곱인데 드브로이 물질파랑 합칠 때 P라는 것이 람다분의 H니까 EM의 1에 그 람다의 H의 이렇게 제곱이라고 쓰고 이제 A, B를 적어보도록 하죠. 그 A의 운동 에너지 E0는 하면서 2에 그 MA라고 쓰고 람다가 지금 3람다죠. 3람다의 제로 분의 H 이렇게 제곱 이렇게 적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적는 거죠. 4, 2라고 적고 그 다음에 B의 질량 적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이렇게 람다 제로 이렇게 적어서 그 나누기 해주시면 나오겠죠. 질량 B가.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서 질량 A분의 이렇게 B라는 게 나오고 곱하기 9분의 1이죠. 그러면은 B분의 A라는 것은 왼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B분의 A라는 것은 9분의 2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게 뭐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기계적인 거죠. 그 1번도 기계적인 풀이고 2번도 기계적인 풀이고 3번이 오래 걸릴 수 있었지만 이제 이거는 그 유명 문제고 유명한 응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시켜드렸고 그 대비했으면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고 4번 기본 문제 심지어 똑같은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고 뭐 시간이 끌 건 없었고 6번은 조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뭐 약간의 시간을 쓸 수 있었죠.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조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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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할 거리들을 주면서 이거는 시간이 그래도 1분 정도 채울 수 있게 줬고요. 7번 기본 문제고 8번도 그냥 기계처럼 다 풀 수 있는 거고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거죠. 요거는 준비가 안 됐으면은 시간이 지체되고 못 맞췄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빨리 푸는 거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별표 치고 빨리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건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14번 넘어가고 15, 16,
17, 18. 글쎄요, 19번도 시간 지체가 가능했지만 이 준비시켜 드렸던 거고 준비됐으면은 도전이고 안 됐으면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죠.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뭐 20번, 21번, 22번, 23, 4, 5. 네, 그렇게 뭐 시간이 걸릴 만한 거는 아까 상문제 두 개,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 다음에 뭐 6번 문제, 뭐 한 네다섯 문제 요 정도가 약간의 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다른 문제가 이제 빨리 풀리고 또 기계적 풀이가 되고 시간이 끌릴 문제조차도 그거를 다 예상했던 문제로 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다들 그 물리 점수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람찹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뭐 소방관부 보신 분들 막 이렇게 어렵고 어렵고 해서 뭐 붙기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경쟁이 뭐 쌓여가지고 치열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 공부 시간만 많고 공부 양만 많지 어, 네, 그 올바른 방향으로 딱딱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체계적으로 잘만 대비를 한다면은 그렇게 막 쫄 것까지 없는 네,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증거로서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속 50% 이상씩은 이제 최종 그 뭐야 필기 합격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떨어지신 분들도 이렇게 물리 점수, 뭐 화학 점수 이런 거는 네, 좋게 나오시고 있죠.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연락 안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전체는 모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시험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